팔순 생신을 하루 앞두고 딸이 내 손에 서류를 쥐어줬습니다. 엄마, 쉬고 와요. 나중에 더 좋은 집으로 모실게. 그런데 차창 밖으로 사라지는 딸 뒷모습에 이상한 불안이 스쳤습니다. 미란아, 내 눈빛에 왜 미안함이 담겨 있니? 그때 들렸습니다. 뚜두둑 뚜두둑 헬기 소리가. 방 한켠에서 발견한 한 장의 문서. 재산관리권 이양서. 서명란엔 또렷하게 적힌 딸의 이름, 박미란. 엄마를 지키기 위해서라며 날 그냥 넘긴 거니? 감동은 나누면 더 커지죠. 이야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매일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갈게요. 서울 강동구의 오래된 연립주택 2층. 이정수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창문을 열었습니다. 79의 나이에도 정순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흘렀지만 정수는 그 빈자리를 손주들을 돌보며 채워왔습니다. 딸 박미란의 아이들이 학교에 갈 때까지 정수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아침밥을 지었습니다. 부엌에 서서 된장찌개를 끓이는 정순의 모습은 수십 년간 변하지 않았습니다. 냄비 뚜껑을 열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그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정수는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보았습니다. 간이 딱 맞았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가 해준 된장찌개를 좋아했고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살아갈 이유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손주들은 학원 때문에 바쁘다며 할머니 집에 오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들렀던 손주들이 이제는 한 달에 한두 번 겨우 얼굴을 비쳤습니다. 정수는 손주가 올 때마다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지만 손주들은 밥을 급하게 먹고 곧바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할머니, 저 바빠서 못 가요. 학원 가야 해요. 손주의 전화 한 통에 정수는 차려놓은 밥상을 혼자 바라보았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멸치볶음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했지만 먹어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정수는 혼자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고 밥 한 술을 입에 넣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음식이 입안에서 씹혀도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팔순을 앞두고 이런 게 삶의 보상이라면 허무하네. 정수는 가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평생을 모범적으로 살아왔다고 자부했지만 결국 남은 건 빈집과 혼자 먹는 식사뿐이었습니다. 정수는 식탁을 정리한 뒤 거실 소파에 앉아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 속에는 낡은 가죽 케이스가 들어 있었고 그 안에 고이 간직해둔 오래된 사진이 있었습니다. 80년대 초 남편이 사진관에서 찍어준 촬영본이었습니다. 사진 속 정수는 26살이었고 하얀 블라우스에 검정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넘겼고 얼굴에는 수줍은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30살로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정순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눈빛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나를 혼자 두고 너무 일찍 가버렸어요. 정수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은 심장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그날 이후 정순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남편이 쓰러진 날 정수는 병원 응급실 복도에서 밤새 울었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고개를 저었을 때 정수는 무릎이 꺾이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작은 유산으로 딸을 대학까지 보냈고 정순 자신은 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 재료를 사고 집으로 돌아와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반찬을 다시 시장에 내다 팔고 저녁 늦게까지 장사를 했던 그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굽었지만 정수는 딸만큼은 제대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딸 박미란이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을 때 정수는 비로소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미라는 중소기업에 들어가 성실하게 일했고 결국 임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정수는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결혼 후에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수입은 그리 많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까다로워서 미란을 자주 힘들게 했습니다. 미라는 회사 일과 집안일, 그리고 시어머니 눈치까지 보느라 늘 지쳐 있었습니다. 엄마, 저도 힘들어요. 회사 일도 바쁘고 시어머니도 까다로우시고 애들 학원비도 만만치 않아요. 미라는 가끔 정순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을 했습니다. 정수는 딸의 고민을 들어주고 위로해주려 애썼지만 미라는 점점 어머니와의 대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미란의 전화는 뜸해졌고 만나는 횟수도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정수는 딸이 바쁘다는 걸 이해하려 했지만 가슴 한편이 허전했습니다. 저녁 무렵 정수는 혼자 저녁을 차려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정순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화면에서는 누군가의 입이 움직이고 있었지만 정순의 머릿속은 온통 딸 생각뿐이었습니다. 미란이는 왜 요즘 연락도 안 하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나? 정수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연립주택 앞마당에는 이웃 할머니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할머니가 손짓을 하며 정순을 불렀지만 정순은 고개를 저으며 거절했습니다. 요즘 정순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조차 귀찮게 느껴졌습니다. 남들 앞에서 웃는 것도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밤이 되자 정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천장에는 오래된 얼룩이 있었고 정수는 그 얼룩을 보며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불 속에서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남편은 정순의 손을 꼭 잡아주었고 정수는 그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잠들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지만 늘 외로웠구나. 정수는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정수는 서둘러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는 딸 미란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정순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미란에게서 전화가 온 지 거의 한 달이 넘었기 때문입니다. 미란아, 무슨 일이야? 엄마, 내일 시간 있으세요? 할 말이 있어서요. 미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정수는 딸의 목소리에서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지만 반가운 마음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럼 언제든지 오렴.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놓을게. 아니에요, 엄마. 음식은 안 해도 돼요. 그냥 잠깐 이야기만 할게요. 전화를 끊은 뒤 정수는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딸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정수는 밤새 궁금해했습니다. 혹시 좋은 소식일까? 아니면 무슨 고민이 있는 걸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미란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미란은 평소와 달리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고 손에는 큰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딸을 반갑게 맞이했지만 미란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미란아, 무슨 일 있니?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엄마, 앉으세요.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미란은 정순을 소파에 앉히고 자신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서류 봉투에서 몇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정수는 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눈치챘습니다. 엄마, 사실은요, 엄마를 위해서 좋은 곳을 알아봤어요. 좋은 곳? 그게 무슨 말이니? 요양원이요, 엄마. 요즘 요양원 시설이 정말 좋아졌어요. 엄마 또래 분들도 많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의료 서비스도 잘 되어 있고요. 미란의 말에 정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요양원이라니 정수는 자신이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미란아, 엄마가 아프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왜 갑자기 요양원 이야기를 하니? 엄마도 외로우시잖아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 또래분들이랑 같이 계시면 훨씬 좋으실 거예요. 저도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엄마를 자주 못 뵙잖아요. 미라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정수는 딸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정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아직 건강하고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어. 굳이 요양원까지 갈 필요는 없지 않니? 엄마, 이건 엄마를 위한 거예요. 진짜로요. 제가 알아본 곳은 시설도 좋고 효도 요양원이라고 소문난 곳이에요. 엄마가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미라는 서류를 정순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정수는 돋보기를 끼고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 계약서였습니다. 정순의 눈이 한 줄 한 줄을 따라갔고 어느 순간 정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장기 보호 자녀 동의. 계약서에는 이미 미란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정수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미란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미란아, 이게 무슨 뜻이니? 엄마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벌써 계약을 한 거야? 엄마, 제가 엄마를 위해서 한 거예요. 엄마가 거부하실까봐 미리 준비한 거예요. 정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이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고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거였습니다. 정수는 딸을 키우느라 평생을 바쳤는데 결국 이런 대접을 받는 거였습니다. 미란아, 엄마가 그렇게 짐이니? 엄마가 너한테 그렇게 부담스러운 존재니? 아니에요, 엄마. 그게 아니라 저도 정말 힘들어요. 회사 일도 바쁘고 시어머니도 까다로우시고 애들 학원비도 감당하기 힘들고 엄마까지 챙기려면 저는 정말 무너질 것 같아요. 미라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수는 딸의 눈물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도 힘들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었습니다. 엄마, 다음 주 월요일에 입소 날짜 잡혀 있어요. 짐은 제가 다 챙겨드릴게요. 엄마는 편하게 계시기만 하면 돼요. 정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왔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라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엄마, 제가 이번 주 안에 다시 올게요. 그때 같이 요양원 가요. 미라는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정수는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을 딸을 위해 살아왔는데 결국 이렇게 버림받는 거였습니다. 나 이제 버림받은 건가? 정수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고 정수는 그 불빛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고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미란이 차를 몰고 와서 정순을 태웠습니다. 정수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차에 올랐습니다. 차는 서울 외곽으로 향했고 정수는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있던 산골도 남편이 웃던 부엌도 다 끝이구나. 정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미라는 운전대를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 안은 무겁고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정수는 이제 자신의 인생이 정말로 끝나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차가 요양원 앞에 멈춰 섰을 때 정수는 눈앞의 건물을 바라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3층짜리 하얀 건물에는 활기찬 노년,
행복한 동행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구와 달리 건물은 어딘지 모르게 냉랭해 보였습니다. 엄마, 도착했어요. 내려요. 미란이 차 문을 열어주었고 정수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정수는 꾹 참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요양원 입구로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복도 양쪽에는 휠체어에 앉은 노인들이 멍하니 앉아 있었고 간호사들은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정순 어르신이시죠? 젊은 여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정순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어딘지 모르게 기계적이었습니다. 미라는 직원과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고 정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저는 이만 가볼게요. 회사 일이 있어서요. 주말에 다시 올게요. 미라나. 정순이 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미라는 이미 발길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직원은 정순의 팔을 잡고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어르신, 이쪽이 어르신 방이에요. 3인실인데 룸메이트 분들 다 좋으신 분들이에요. 직원이 문을 열자 좁은 방이 보였습니다. 침대 3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창문은 작았습니다. 정수는 자신에게 배정된 침대에 앉았습니다. 매트리스는 딱딱했고 이불은 얇았습니다. 저녁 식사는 6시에 식당에서 하시면 돼요. 벨 누르시면 언제든 올게요. 직원은 그렇게 말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정수는 혼자 남겨진 방 안에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벽에는 페인트가 벗겨진 자국이 있었고 천장에는 곰팡이 얼룩이 보였습니다. 활기찬 노년이라는 슬로건이 무색하게 이곳은 차갑고 음침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정수는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에는 노인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고 대부분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정수는 빈자리를 찾아 앉았고 직원이 식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밥과 국 그리고 반찬 몇 가지가 담겨 있었지만 양은 적었고 맛도 없어 보였습니다. 정순이 숟가락을 들려는 순간 옆자리에 누군가 앉았습니다. 정순과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정순은 고개를 들어 그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낯이 새로운데. 여자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 들어왔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최영자예요. 여기 온 지 6개월 됐어요. 영자는 정순에게 손을 내밀었고 정수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영자의 손에는 화려한 금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반지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요양원에 있는 노인이 저런 비싼 반지를 끼고 있다니 이상했습니다. 어르신, 반지가 참 예쁘네요. 이거요? 옛날에 남편이 사준 거예요. 이것만은 절대 안 빼고 다녀요. 영자는 반지를 쓰다듬으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정수는 영자에게서 뭔가 특별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른 노인들과는 달리 영자는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근데 어르신, 여기 생활은 어때요? 좋은가요? 정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자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여긴 겉만 번지르르해요. 활기찬 노년이라고 써놨지만 여기 있는 노인들 봐요. 다들 백일홍처럼 시들어 있잖아요. 영자의 말에 정수는 다시 한번 식당을 둘러보았습니다. 노인들은 대부분 무표정한 얼굴로 밥을 먹고 있었고 어떤 노인은 고개를 떨구고 졸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여기 오래 계시려고요? 아니요, 나는 곧 나갈 거예요. 영자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정수는 영자의 말에 의아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온 노인이
어떻게 나갈 수 있다는 걸까요? 여긴 돈 많은 집안이나 잘난 딸이 있는 노인들은 빨리 나가요. 저기 헬기장까지 있다고요. 헬기장이요? 정수는 깜짝 놀라 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요양원의 헬기장이라니 정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옥상에 헬기장이 있어요. 가끔 밤에 헬기 소리가 들려요. 돈 많은 노인들은 헬기 타고 병원 가거나 집으로 돌아간대요. 영자의 말에 정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여기는 대체 어떤 요양원일까요? 정순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르신도 조심하세요. 여기 직원들은 친절한 척하지만 노인들한테 관심 없어요. 그냥 돈만 받고 적당히 관리하는 거예요. 영자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수는 영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정수는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정수는 희미하게 소리를 들었습니다. 뚜두둑 뚜두둑 헬리콥터 날개가 돌아가는 소리였습니다. 정수는 벌떡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헬기장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헬기장? 여긴 대체 어떤 요양원이야? 정수는 중얼거렸습니다. 가슴 한편에 꺼져가던 불꽃이 다시 살짝 타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정수는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 헬기 소리 때문에 잠을 설쳤고 머릿속은 온통 궁금증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습니다. 복도에는 벌써 몇몇 노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있었고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요양원은 생각보다 컸고 복도 곳곳에는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계단을 발견하고 위층으로 올라가 보려 했지만 계단 입구에는 출입금지 표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거기는 못 올라가세요. 뒤에서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는 깜짝 놀라 돌아섰습니다. 어제 자신을 안내했던 젊은 여직원이었습니다. 위층에는 뭐가 있나요? 특실이 있어요. 일반 어르신들은 출입이 안 돼요. 직원은 짧게 대답하고 정순을 식당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정수는 직원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실이라니 같은 요양원인데 왜 출입을 제한하는 걸까요? 아침 식사 시간 정수는 다시 영자 옆에 앉았습니다. 영자는 정순을 보더니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아니요, 헬기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정순의 대답에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셨구나. 처음엔 다들 그래요. 근데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어르신, 위층 특실에 대해서 아세요? 정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자는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더욱 낮췄습니다. 특실은 돈 많은 노인들이 있는 곳이에요. 일반실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음식도 다르고 관리도 다르고요. 그럼 어르신은 어떻게 특실에 대해서 아세요? 나도 처음엔 특실에 있었거든요. 근데 돈이 떨어지니까 일반실로 내려왔죠. 영자의 말에 정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영자는 그 화려한 금반지를 끼고 있을 정도로 부유해 보였는데 돈이 떨어졌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실례지만 어떻게 그렇게 되신 거예요? 영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도 옛날엔 부동산으로 꽤 벌었어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나 혼자 사업을 키웠죠. 서울에 건물도 몇 개 있었고요. 근데 아들이 사업한다고 돈을 빌려갔어요. 건물까지 담보로 잡혔는데 결국 사업이 망했죠. 영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수는 영자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나를 여기에 보낸 거예요. 처음엔 특실에 있었는데 돈이 다 떨어지니까 일반실로 내려왔죠. 이젠 나한테 남은 건 이 반지 하나뿐이에요. 정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영자도 자신처럼 자식에게 버림받은 것이었습니다. 정수는 영자의 마음이 이해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수는 복도를 걷다가 우연히 직원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정수는 복도 모퉁이에 숨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박미란 씨 있잖아. 그냥 돈만 주면 무조건 맡기라고 하더라. 월 350이라던데. 암튼 저런 자식들 꽤 있다고. 보험금 들어오면 부모 손절이지 뭐. 여기 노인들 절반은 다 그런 케이스야. 직원들의 대화를 듣는 순간 정순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딸이 자신을 요양원에 보낸 이유가 단순히 바빠서가 아니었던 걸까요? 혹시 돈 때문이었을까요? 정수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있잖아. 장기요양 환자 재산 관리권 넘기면 보호자가 환자 재산 관리할 수 있잖아. 그것도 노리는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지. 어차피 노인들 뭘 알겠어.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끝이지. 정수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수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딸의 말들이 거짓말처럼 흩어졌습니다. 엄마, 잘 챙겨드릴게요. 엄마도 행복해야 나도 마음이 편하지. 그 모든 말들이 거짓이었던 걸까요? 정수는 비틀거리며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정수는 가방을 뒤졌습니다. 딸이 챙겨준 가방 안에는 옷가지와 세면도구만 있었습니다. 정수는 가방 밑바닥에서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요양원 계약서와 함께 다른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장기요양 환자 재산관리권 이양서. 정수는 서류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서명란에는 박미란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정수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딸이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겠다고 서류까지 작성해 둔 것이었습니다. 딸아, 너는 정말 나를 버린 거니? 아니면 너도 힘들었던 거니? 정수는 서류를 꼭 쥐고 울었습니다. 평생을 딸을 위해 살아왔는데 결국 이런 배신을 당하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수는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렸을 때 딸은 정순의 품에서 자주 울었고 정수는 그런 딸을 달래주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을 때 딸은 정순에게 고마워하며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때의 미란이는 어디로 간 거니? 정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정수는 딸의 삶과 속마음을 이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순에게 남은 건 배신감과 외로움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기력을 잃고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고 정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이제 끝나는 걸까? 하지만 깊은 새벽 정순의 귀에 다시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뚜두둑 뚜두둑 헬리콥터 날개가 돌아가는 소리였습니다. 정수는 힘겹게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정수는 힘겹게 창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야간 조명이 비추는 헬기장에 검은색 헬리콥터가 착륙하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헬기 문이 열리고 장년 남성이 내렸습니다. 검정 정장을 입은 남성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누군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최영자님, 이쪽으로 모십니다. 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남성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정수는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았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영자가 보였습니다. 영자 옆에는 의사 가운을 입은 사람과 요양원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정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헬기장 조명 아래에서 영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영자는 울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영자가 무슨 말인가를 하는 것 같았지만 거리가 멀어서 들리지 않았습니다. 남성은 영자를 헬기 쪽으로 안내했고 의사와 요양원장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정수는 창문을 더 크게 열고 몸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영자가 고개를 돌려 정순이 있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영자는 정순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순도 손을 흔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헬기는 곧 이륙했고 정수는 헬기가 사라질 때까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수는 창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영자가 떠난 것이었습니다. 정수는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식당에서 영자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옆자리에 앉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최영자 어르신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최영자요? 어젯밤에 나갔다던데요. 특별병원으로 옮겨갔대요. 노인의 대답에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별병원이라니 정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영자는 돈이 떨어졌다고 했는데 어떻게 특별병원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정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정수는 복도를 걷다가 요양원장실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는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최영자 건은 잘 처리됐습니다. 가족들이 병원비 지불하기로 했고 재산관리권도 넘어갔습니다. 잘했어. 이번 달 목표 달성했네. 다음은 누구지? 이정순이라는 환자가 있습니다. 딸이 재산관리권 이양서에 이미 서명했고요. 정수는 자신의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정수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요양원장과 직원이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정순 환자 재산은 얼마나 돼? 서울에 연립주택 한 채 있고 예금이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면 괜찮네. 일단 지켜보다가 적절한 시기에 병원 이송 처리하자. 정수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수는 비틀거리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어지러웠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요양원은 노인들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딸 미란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정수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정수는 가방에서 재산관리권 이양서를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서류를 자세히 읽어보니 딸이 정순의 모든 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미란아, 너는 정말 엄마의 재산을 노린 거니? 정수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정수는 평생 모은 돈으로 연립주택을 샀고 그 집은 언젠가 딸에게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정순이 살아있는데도 이미 그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식사를 거르고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몸에 기력이 없었고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인 걸까요? 정순의 인생은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는 걸까요? 밤이 깊어지자 정수는 다시 헬기 소리를 들었습니다. 뚜두둑 뚜두둑 헬리콥터 날개가 돌아가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순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그저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나도 이제 끝나는 걸까? 정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정수는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남편은 정순을 항상 지켜주었고 정수는 남편의 품에서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여보, 나도 이제 당신한테 가는 건가요? 정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수는 지갑에서 남편과 찍은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정순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정순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날 밤 정순은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몸은 지쳤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정순은 딸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정순은 딸을 원망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해해야 할까요? 새벽이 되자 정순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정순은 그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직 포기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순은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딸이 정말로 자신을 배신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알아야 했습니다. 정순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정순은 아직 살아 있었고 아직 싸울 힘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순은 이 요양원의 진실을 밝혀내고 딸과 마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순은 일찍 일어나 복도를 걸었습니다. 정순은 요양원의 구조를 파악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정순은 복도 끝에 있는 계단을 발견했고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출입금지 표시가 있었지만 정순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복도는 깨끗했고 벽에는 고급스러운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수는 복도를 따라 걸으며 방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각 방마다 이름표가 붙어 있었고 정수는 한 방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넓은 방 안에는 침대 하나만 놓여 있었고 노인 한 명이 누워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노인에게 약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약 드세요. 이거 드시면 편하게 주무실 수 있어요. 간호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기계적이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거부했지만 간호사는 강제로 약을 먹였습니다. 정수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뭐 하세요? 뒤에서 갑자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는 깜짝 놀라 돌아섰습니다. 키가 큰 남자 직원이 정순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을 찾다가 길을 잃었어요. 여기는 일반 환자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내려가세요. 남자 직원은 정순의 팔을 잡고 계단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정순은 저항하려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정수는 1층으로 내려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수는 침대에 앉아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2층의 특실은 뭔가 수상했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 정수는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영자가 떠난 뒤로 정수는 더욱 외로웠습니다. 정수는 주위를 둘러보며 다른 노인들을 관찰했습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말이 없었고 표정도 없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수는 요양원장실 앞을 다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문이 닫혀 있었지만 안에서 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는 문에 귀를 가까이 대고 들었습니다. 이번 주에 3명 더 특실로 올려야 합니다. 가족들이 병원비 지불 동의했습니다. 좋아. 그럼 1층에서 누구를 올릴까? 재산이 많은 환자 위주로 선별하자. 이정순 환자는 어떻습니까? 딸이 재산관리권 넘겼고 서울에 집도 있습니다. 정순은 다시 자신의 이름을 듣고 온몸이 굳었습니다. 정순을 특실로 올리려고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정수는 특실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강제로 약을 먹이고 의식을 잃게 만들고 결국 재산을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아직은 이르지 않나? 일단 더 지켜보자. 가족이 면회 오는지 확인하고.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딸이 면회 온다고 했습니다.
정수는 더 이상 듣지 않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딸 미란이 다음 주에 온다는 말이었습니다. 정수는 딸을 만나야 했습니다. 직접 물어봐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수는 영자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영자도 처음엔 특실에 있었다가 일반실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헬기를 타고 떠났습니다. 영자는 과연 어디로 간 걸까요? 정수는 영자가 했던 말을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자는 자신도 집에서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노인들은 아직 살고 싶어서 끌려온다고 했습니다. 정수는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정순 씨, 나도 집에서 쫓겨났어. 우리 같은 사람들 아직 살고 싶어서 여기에 끌려오는 거야. 영자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수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자도 자신처럼 자식에게 버림받았고 재산을 빼앗겼고 결국 이곳에 끌려온 것이었습니다. 정수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아직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정수는 딸을 만나 진실을 알아내고 이 요양원의 실체를 밝혀내기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광풍 속에서도 버티고 살아내온 그 세월이 헛되지 않았어. 정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정수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혼자서 딸을 키웠고 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하며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추운 겨울날에도 더운 여름날에도 정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힘든 세월을 버텨낸 정순이었기에 지금도 버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정수는 다시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은 늘 정순에게 말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말라고. 정수는 강한 사람이라고. 여보, 나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는 끝까지 싸울 거예요. 정수는 별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또다시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뚜두둑 뚜두둑 헬리콥터 날개가 돌아가는 소리였습니다. 정수는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헬기장에 불빛이 켜지고 헬기가 착륙하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눈을 가늘게 뜨고 헬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누가 떠나는 걸까요? 아니면 누가 도착하는 걸까요? 정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헬기 문이 열리고 누군가 내렸습니다. 정수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려고 했지만 거리가 멀어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창문을 닫고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 딸 미란을 만나면 모든 진실을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정수는 눈을 감으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딸이 자신을 배신하지 않았기를, 제발 이 모든 게 오해이기를 바랐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정수는 면회실에서 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순의 손은 떨렸고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정수는 딸에게 무엇을 물어봐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계속 되풀이했습니다. 면회실 문이 열리고 미란이 들어왔습니다. 미란은 평소보다 수척해 보였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정수는 딸을 보자마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미란은 정순 앞에 앉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여기 생활은 괜찮으세요? 미란아, 엄마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정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미란은 정순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미란아, 너는 왜 엄마를 여기에 보낸 거니? 정말로 엄마가 편하라고 그런 거니? 정순의 질문에 미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수는 가방에서 재산관리권 이양서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니? 엄마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엄마 재산을 관리하겠다고 서류를 작성한 거니? 미라는 서류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수는 딸의 눈물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니? 그게 무슨 말이니? 미라는 한참을 울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은요, 우리 집 빚이 너무 많아요. 남편 사업이 실패하면서 빚이 1억이 넘게 생겼어요.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매일 와요. 집까지 압류될 위기예요. 정수는 딸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딸이 그렇게 힘든 상황에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여기에 보낸 거니? 엄마 재산 때문에? 엄마, 나도 정말 싫었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계속 압박하시고 남편은 도망가듯 집을 나가고 애들 학원비도 못 내고 나는 정말 무너질 것 같았어요. 미라는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울었습니다. 정수는 딸의 어깨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딸을 원망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해해야 할까요? 미란아, 엄마가 내가 힘들다는 거 몰랐어. 근데 그래도 이건 아니잖니. 엄마를 속이고 엄마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다니. 엄마, 나는 엄마를 버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살고 싶었어요. 우리 가족이 무너지지 않고 살고 싶었어요. 미란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정수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딸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란아, 엄마는 내가 힘들다는 걸 이제 알았어. 근데 너는 엄마가 이 요양원에서 어떤 일을 당하는지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정수는 미란에게 요양원에서 목격한 일들을 말했습니다. 특실에서 강제로 약을 먹이는 일, 노인들의 재산을 빼앗는 음모, 헬기로 노인들을 데려가는 일. 미라는 정순의 말을 듣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그게 정말이에요? 나는 그런 줄 몰랐어요. 요양원 직원이 시설 좋고 관리 잘한다고 해서 믿었어요. 미란아, 엄마를 여기서 꺼내줘. 엄마는 여기서 나가고 싶어. 정순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란도 눈물을 흘리며 정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나는 정말 나쁜 딸이에요. 엄마를 이런 곳에 보내다니 내가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그 순간 면회실 문이 열리고 요양원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면회 시간 끝났습니다. 보호자님은 나가주세요. 아니요, 나는 엄마를 데리고 갈 거예요. 지금 당장 퇴소 절차 밟을게요. 미라는 일어서며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호자님, 계약 기간이 3개월입니다. 중도 퇴소는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위약금이 얼마인데요? 2천만 원입니다. 미라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2천만 원, 지금 미란에게는 그 돈이 없었습니다. 정수는 딸의 표정을 보고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미란아, 괜찮아. 엄마가 조금만 더 참을게. 엄마, 안 돼요. 나는 엄마를 여기 두고 갈 수 없어요. 미라는 정순을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직원은 불편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보호자님, 나가주셔야 합니다. 미라는 정순에게서 떨어지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내가 방법을 찾을게요. 꼭 엄마를 여기서 꺼낼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미라는 그렇게 말하고 면회실을 나갔습니다. 정수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직원은 정순을 부축해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주방에 가서 물을 마시려고 했습니다. 주방에는 아무도 없었고 정수는 컵을 들려는 순간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정수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누구 없어요? 살려주세요. 정수는 약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바닥에 쓰러진 채 의식이 희미해졌습니다. 그 순간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누군가 정순을 흔들었습니다. 정순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젊은 남자 직원이 정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빨리 구급차 불러요. 직원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정순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다시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뚜두둑 뚜두둑 헬리콥터 날개가 돌아가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소리가 가까웠습니다. 매우 가까웠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정수는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셨어요? 미란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돌려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미란은 울먹이며 정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미란아, 여기가 어디니? 병원이에요, 엄마. 엄마가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왔어요. 정수는 천천히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주방에서 쓰러졌던 일, 헬기 소리, 그리고 누군가 자신을 흔들던 일. 정수는 미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를 누가 구해준 거니? 경찰이요, 엄마. 경찰이 요양원에 급습했어요. 요양원이 불법으로 노인들 재산을 빼앗고 있었대요. 엄마가 쓰러진 그 시간에 경찰이 들이닥쳤어요. 정수는 깜짝 놀라 미란을 바라보았습니다. 경찰이 왔다니 정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경찰이 알았지? 최영자 할머니가 신고하셨대요. 할머니가 헬기 타고 나간 게 병원이 아니라 경찰서였대요. 할머니가 요양원의 비리를 전부 폭로하셨어요. 정수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자였습니다. 영자가 정순을 구해준 것이었습니다. 정수는 영자에게 고마운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어디 계세요? 요양병원에 계세요.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셔서 치료받고 계신데요. 나중에 엄마랑 같이 찾아뵐게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라는 정순의 손을 꼭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요양원은 완전히 폐쇄됐어요. 요양원장이랑 직원들 전부 경찰에 잡혔고요. 거기 있던 노인들도 전부 가족들한테 돌아갔대요. 정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끔찍한 요양원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내가 엄마를 그런 끔찍한 곳에 보냈어요. 나는 정말 나쁜 딸이에요. 미라는 눈물을 흘리며 정순의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정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미란아, 내가 힘들었던 걸 이젠 알아. 엄마도 내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엄마, 나는 엄마를 버리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너무 힘들어서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이제 생각해보니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알겠어요. 정수는 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수는 딸을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딸도 힘들었고 딸도 무너질 뻔했던 것이었습니다. 미란아,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이번엔 진짜 가족으로 함께 살아보자. 엄마, 정말요? 엄마가 나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미란아,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지키려고 한 거란 걸 이제 알겠구나. 너도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거잖니. 정순의 말에 미라는 정순을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후회도 있었고 용서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정순은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미라는 정순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래된 연립주택의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정수는 집안을 둘러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이 이렇게 그리웠던 것이었습니다. 엄마 앉으세요. 제가 밥 차려드릴게요. 미라는 정순을 소파에 앉히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정수는 소파에 앉아 거실을 바라보았습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고 창문으로는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정수는 이 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손주들도 집을 찾아왔습니다. 손주들은 정순을 보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 어디 아프셨어요? 손주들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정수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수는 손주들을 꼭 안았습니다. 정수는 이제야 진짜 집으로 돌아왔다는 걸 느꼈습니다. 식탁에는 미란이 차린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그리고 정순이 좋아하는 갈비찜까지. 미란은 서툴렀지만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엄마, 맛이 어때요? 맛있다, 미란아. 내가 이렇게 요리를 잘하는 줄 몰랐네. 정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가족들이 둘러앉아 밥을 먹는 이 순간이 정순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정순과 미라는 영자가 있는 요양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영자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정순을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순 씨, 무사하셨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어르신 덕분이에요. 어르신이 신고하지 않았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정순은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자는 정순에게 사진 한 장을 건넸습니다. 요양원에서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거 간직하세요. 우리가 함께 버텨낸 증거예요. 정순은 사진을 받아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수는 영자에게 고마웠습니다. 영자가 아니었다면 정수는 아직도 그 끔찍한 요양원에 갇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정순의 8순 생일이었습니다. 미라는 작은 케이크를 준비했고 손주들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정수는 초를 끄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그리고 영자 어르신도 건강하시기를. 식탁 위에는 영자와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수는 미란과 손을 맞잡으며 말했습니다. 미란아, 내가 힘들었던 걸 이젠 알아. 우리가 같이 살아보자. 이번엔 진짜 가족으로. 네, 엄마. 이제는 제가 엄마를 지킬게요.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에는 나무가 보였고 그 나무에는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팔순에 배운 게 있다면 사랑은 버리는 게 아니라 지켜주는 거라는 거다. 정수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희망이 있었고 새로운 시작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하루에 작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따뜻하게 준비해 두겠습니다.